평가에 이어서 2021년도 2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세 전망을 좀 보면요, 국제 정세로는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통상 문제를 벗어나서 정치, 경제, 안보 영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서로 간의 패권을 추구하는 신냉전 구조에서 한국에게도 어느 편에 속하라는 선택이 강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공약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국제 질서를 회복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실제 이전에 있었던 WTO 등 국제무역기구의 해체적 상황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의미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정책을 사용했던 이유가 트럼프의 개인적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실제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WTO 등 그런 다자간 협의기구를 운영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런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평가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WTO 해체 등 예상되어지는 것들이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꾸준히 지속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RCEP이나 TPP 등 범위가 확대된 FTA 체결을 통해서 블록화된 세계 질서가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하게 좀 바라봐야 될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간 관계 복원을 통한 미국의 대한반도 강압적 정책이 더욱더 노골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반도 정세를 좀 보면요, 북 핵무력이 완성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ICBM이나 SLBM 등 북미 관계에 있어서 실제 북이 근본적 해결을 추진할 수 있는 근본적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미국도 지금 인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향후 한반도 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기에 정말 중요한 관점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는 어쨌든 예전에 그 민주당 정부가 진행해왔던 전략적 인내 등 모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핵무기가 좀 더 고도화되고 있고 그 핵무기를 미국 전역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이동체인 ICBM이나 SLBM 등이 개발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 8차 당대회에서 북은 강대강 상대선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하게 대하겠다. 대신에 선의를 가지고 대하면 우리도 선의를 가지고 대하겠다라는 기본 원칙을 제시를 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강대강 선대선 원칙 속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자체가 폐기되는 것이 새로운 조미관계, 북미관계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침략적인 대북 정책을 폐기하라라고 8차 당대회 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는 급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제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항상 침략적이었고 항상 무력으로 북을 와해시키려는 정책이었는데요. 예전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북이 가지고 있는 핵무력 완성과 그것을 이동해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 북은 남쪽 정부에 다른 요구하지 않고요,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지켜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의 핵심 중에 하나로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하게는 올 3월 달에 한미 군사훈련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달 한미 군사훈련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올 한반도 정세를 관통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이따 사업계획서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세를 보면요, 40%가 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계속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되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들이 2021년도에는 레임덕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벼치님 나오고 있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중보다는 자본의 이익이나 권력 유지에 올인하고 있는 집권 세력의 현재 문제 때문에 이게 40% 붕괴가 되고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이 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 대통합 얘기를 하면서 반민중적 행보들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2020년에도 자본은 더욱더 배불렀고 민중들은 한없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는데요. 2021년도도 여전히 그런 것이 더 지속되고 강화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중들의 분노는 더욱더 강하게 분출될 것이고 그 분노는 대선을 앞두고 사회개혁 요구로 폭발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세는 어떤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세는 평가에서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기존 적폐농정과 다를 바가 없는 실패한 농정이다 라고 판단을 전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농정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 기초해서 농정 대개혁을 얘기하고 농정틀 전환을 얘기해야 되는데 기존 농정, 이전 농정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구호로만 농정 대개혁과 농정틀 전환을 얘기했기 때문에 실상 농민들에게 어떠한 것도 변화된 지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농이 지금 계속 제안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전 농정인 신자유주의 농정을 폐지해라. 그리고 코로나19나 기후위기에서 나타났듯이 이후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꾸준히 진행을 할 거고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농업 정세가 판이 좀 짜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농정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 이것 자체가 적폐다. 과거 농정을 진행했던 이명박 박근혜 농정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현재 농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관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농업 정책이 이전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상황을 이제는 분명히 적폐라고 선언하고 이제는 투쟁으로 농업 적폐 청산을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투쟁 속에서 2022년 농정 공약을 준비하고 그 농정 공약 안에 반드시 이전 농정과 다른 새로운 농정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국내 농업 정세는 전농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첨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정세 속에서 그러면 18기 1차년도 사업 기조는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농민기본법 제정과 국가 책임농정 확립으로 공공농업을 실현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남북 농민 공동 경제사업을 통해서 통일녹음을 실현하자.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읍면지회의 정례화가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군농민회 또는 읍면지회 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을 조직적 목표로 삼자라고 기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농민들이 만들어가는 진정한 농정 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11월 농민 총궐기대회를 성사하자. 네 가지로 2021년 사업 기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기조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을 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농업 실현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교육 자료를 통해서 왜 농민기본법이 제정이 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농민기본법을 농민들만의 요구로는 만들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이런 농업을 지키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정을 좀 가져가면서 농민기본법 제정운동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중요하게는 이것이 법을 만드는 거여서 입법의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대의원대회나 각 농민회가 시군농민회가 진행하는 총회 등을 통해서 농민기본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2, 3월 달에 마을교육 또는 면단위 교육 또는 군단위 교육을 반드시 진행을 하자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이 어려우면 영상으로 통해서라도 좀 교육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요. 핵심적인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제안하고 있는 게 3, 4월 달에 시군 또는 면단위 영농발제식을 진행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영농발제식을 통해서 지역 여론을 확산하고 농민기본법을 제정해야 되는 요구를 정치권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투쟁 경험을 통해서 평가 속에서 나왔듯이 방역
지침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대중투쟁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3, 4월에는 전 시군이 아니면 면지회까지 영농밭대식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한번 진행해보자라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제출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형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집회 형태라면 50명 이하 정도에서 진행해보자라는 거고요. 사람이 그렇게 모이기 어렵다고 판단이 들면 농기계나 트럭을 이용해서 20, 30대 정도 아니면 최소한 농기계 10대 정도라도 이용해서 영농발퇴식을 진행하고 기자회견 진행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만나서 요구 조건을 전달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논의 상황에 따라서 4월 달쯤에 전국 동시다발로 같은 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한번 진행해 보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월달, 4월달 영농발대식을 진행하는 것이 2021년 사업의 핵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사회적 협의기구 그리고 11월 농민총궐기 투쟁 그리고 2022년 대선으로까지 제출을 통해서 입법화 과정을 가져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직교육 사업입니다. 조직교육 사업의 핵심은 읍면제 회의 정례화를 통한 조직 점검 사업을 진행해 보자라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마을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면지의 활성화 그리고 그걸 통한 군농민화 강화를 제안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단이 들어서요. 그렇다면 최소한 회의라도 정례화해서 그 안에서 농민의 활동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조직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더 오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직교육 사업의 핵심은 읍면지의 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단순히 그냥 정례화뿐만이 아니라 그 정례화된 회의 속에서 교육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겁니다. 그 교육 사업은 일단 전농이 지금 유튜브 채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농TV가 준비가 되면 그 전농 채널에 많은 교육 콘텐츠를 올리면 그 콘텐츠를 활용해서 시기 때마다 교육 사업을 활용할 것을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농민학교를 분기별 1회씩 진행을 하자라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통일 사업입니다. 자주통일 사업은 남북농민 공동경작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자주통일 사업을 진행해 보자라는 거고요. 이 시범사업 안에 통일 트랙터도 활용해 보자라는 게 기본 계획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문재인 정부 대미 정속성이 좀 마감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북과 맺은 정상 간 맺은 합의를 얼마큼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시범 사업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정도가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북이 이것을 원천적으로 거부할 때는 더 이상 진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주통일 사업은 그러한 변수들이 있어서 시기 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좀 확대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통일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평통이 사업 계획서는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정책 사업입니다. 정책 사업은 상정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단위들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농민회 뿐만이 아니라 도연맹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도연맹에서 정책위원장이 선임이 안 되니까 실제 상정단위 성원이 다 구성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여론 고민을 중앙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괴리돼 버릴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정위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안별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담회 등을 통해서 전농체계 내에 있는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좀 가져가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 지역농종 포럼 지업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름과 상정이 그리고 핵심 활동가 단위로 필요한 TF팀을 구성을 하고요. 여기서 지역별로 간담회 또는 연구 모임에 참여를 요청하면 거기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 말은 각 지역에서 지역 농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연구 단위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 연구 단위가 만들어지면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대선과 관련해서 2020년도에 제출했던 농정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켜내고 그리고 올해 상황에 맞춰 그리고 향후
그 농정 방향에 맞춰서 점검하고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정책 단위가 좀 진행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농민기본법과 관련해서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 모임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농민의 길과 진보당 그리고 농민의 길 이외의 그 학자들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농민기본법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투쟁사업입니다. 아까 농민기본법 입법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 지역의 영농발전식을 3, 4월 달에 진행하자라는 겁니다. 이건 동시다발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정부 농정이 실패했음을 규탄하고요. 향후 농정 방향에 대한 쟁점들을 사회적으로 열원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반드시 3, 4월 달 이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거고요. 5월 달에 가격보장 투쟁과 CPTPP 반대 투쟁을 진행해 보자라는 건데요. CPTPP는 그냥 쉽게 TPP라 그렇게 미국이 다시 개입이 다시 들어오면 TPP가 될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부진하고 이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겨울 작물에 대한 가격이 올해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배추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배추가 다 얼어서 주저앉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파나 마늘, 겨울 채소 작물들이 향후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5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전에 꾸준히 진행했고요. 여기에 가격 문제 핵심은 수입 농산물입니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이는 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 이 수입 농산물은 이전 신자유주의 농정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가격 투쟁을 단순한 가격 투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농정, 개방 농정, 그리고 수입 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자라는 게 투쟁 사업의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11월 달 민중 총궐기 대회를 힘있게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시군농민의 사업 계획서 안에 3, 4월 영농발대식, 그리고 5월 달 가격보장 투쟁, 그리고 11월 달 민중 총궐기 투쟁을 명시를 하고 이것에 맞춰서 전체 조직이 지속적으로 일괄되게 1년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사업입니다. 농민의 길을 전농이 상임대표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농민의 길과 함께 연대사업의 질을 좀 높여 나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결성됐던 코로나19 대응, 농민 공동대응을 중심으로 사안별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대를 계속 진행하고, 저희가 한농연과 작년에는 농지 문제를 가지고 두 단체 간의 공동 행동을 좀 진행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기후위기에 관련된 공동대응을 제안하고, 최소한 전농과 한농연만큼은 올해 기후위기에 관련된 일정 정도의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품목별 생산자 조직과의 관계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연대 단위를 좀 만들 고민이 좀 있고요. 협동지역개혁위원회입니다. 협동지역개혁위원회가 꾸준히 활동을 못하다가 2000년도인 올해 좀 사업을 진행해 보자라고 돛단위 위원장님들이 결의를 하고 협동지역개혁위원회 위원장님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 협동조합 개혁의 방향이 어때야 되는가를 합의해내는, 최소한 그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개혁위원회 활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농지개혁위원회입니다. 농지개혁위원회는 평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투기화되어 있는 농지를 실제 헌법 정신에 맞춰 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농지가 영농에 생산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농민들의 농지를 국가가 아니면 최소한 농민이 소유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농지 훼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이 농지와 관련해서는 투기화되어 가고 있는 농지를 농민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회적 합의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농지 훼손은 불가하다라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이 진흥지역 안에 영농용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법률과요, 또 하나가 간척지 염해농지에 태양광 설치가 합법화되어 있는 현재 농지법을 예전과 같이 진흥지역 안에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원상복귀시키는 방향으로 농지 투쟁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농지기억위원회가 꾸준히 좀 전농 내 위원회 내에서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기억위원회가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된 전농의 사업 방향입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그 냉해 피해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데요. 올해 또 마찬가지로 1월 초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던 기온이 2주 뒤에 영상 20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기후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올해 얼마만큼 더 강력하고 빈번하게 위기가 닥칠 거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요. 전농이 이제는 이런 기후 위기에 근본적 대응을 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위원회 형태나 상설기구 형태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지역 중심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모일 수 있는 대책위 형태로 올 1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단위에서 실제 전농이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정책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좀 정책적으로 생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작년에 전농이 농업재해 보상법에 대한 구체적 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살을 붙여서 외국 사례와 함께 한국에서 재해를 이겨낼 수 있는 데 있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좀 법제화시키는 부분도 있어서도 2021년도에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18기 2차년도의 핵심 작업 중에 하나로 전농 30주년을 맞으면서 그 이전에 전농을 만들었고 전농 활동을 열심히 해왔던 농민 선배분들, 초대 의장님이신 권정대 의장님조차 실제 우리 농민회가 같이 기리지 못했던 이런 상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난 첫 해인 올해부터라도 우리 농민열사에 대한 전농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추모 사업을 전농이 책임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해 정광훈 의장님 10주기를 전농 중앙에서 좀 추모식을 진행을 하고, 그 정광훈 의장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좀 정광훈 의장님과 관련된 사업들을 좀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현재 정광훈 의장님 추모 사업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전농이 좀 끌어안고 전농에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전에 있었던 우리 농민열사 추모 사업도 함께 좀 전농에서 진행해 보는 이런 고민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면 지역의 지침으로 내리고 아니면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이고요. 2022년 사업 계획에서 중요한 화두는 새로운 농정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예전과 같이 구호만 존재하는 농정 개혁 개혁이 아니라 실제 이제는 농민들이 만들어가는, 농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농정 대개혁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것들을 정책화시키고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기본 틀을 2021년도인 올해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 전농 사업에 우리 회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힘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